조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A, B, C, D, E, 얘네들이 탁구 선수야. 근데 어떤 대회에 나갈 3명을 그냥 뽑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 대회에 나갈 3명을 뽑는다라는 것은 순서가 딱히 상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를 뽑고 나서 B나 C를 뽑는 경우나 B를 뽑고 A를 뽑고 그 다음 C를 뽑는 경우나 A, B, C가 뽑히는 건 다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5명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5명 중에 3명을 뽑죠. 일렬로 나열하죠. 그래서 5P3을 한 다음에 그 3명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서 썼잖아요. 그쵸? 왜 그랬냐면 자, 예를 들어서 A, B, C 3명을 뽑는다 그러면 5P3 안에는 어떻게 있어요? A, B, C의 순서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C, B의 순서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B, A, C의 순서나 B, C, A의 순서 그리고 C, A, B나 C, B, A 이렇게 6가지가 다 다른 경우라고 세져 있는 거잖아요. OP3 안에는. 그쵸? 근데 A, B, C 3개를 뽑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3개를 뽑는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3개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수 6가지잖아요. 이 6가지가 다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 쌍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는 거. 3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기호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한다라고 해서 OC3이라고 하는데 C는 이제 컨비네이션이라 해가지고 그 조합을 영어로 했을 때 약자겠죠. 그래서 5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쭉 나열시킨 다음에 그 일렬로 나열된 r개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한 쌍으로 묶어주겠다 이거예요.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끼리. 근데 이제 이거를 뭘로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 NCR 같은 경우는 아니 NPR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어요? NPR은 순열에서 팩토리얼로 바꾸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NPR 대신에 요거를 써주면 이제 이게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사탕이 30개 있어요. 30개가 있는데 내가 준수한테 주면서 서로 다른 사탕 30개야. 자, 준수야, 너 여기서 27개만 네가 원하는 거 골라서 가져가라. 그러면 27개를 가져갈 27개를 고르는 게 빠르겠어? 안 가져갈 3개를 따로 덜어놓고 그냥 27개 가져가는 게 빠르겠어요? 안 가져갈 3개를 따로 덜어놓고 나머지 27개 가져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CR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것도 뽑는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R이 너무 커가지고 계산이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C3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3 팩토리얼 분의 19, 8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계산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야. 근데 10C7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7, 6, 5, 4, 3, 2, 1 이렇게 해놓고 10, 9, 8, 7, 6, 5, 4까지 다 곱해놓고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잖아 이것은.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C7을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이것은 10C3을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R 값이 너무 클 때는 그냥 뭘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된다. NC, N-R. 이렇게 N에서 R을 빼서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를 때는 그냥 고르지 않을 n-r개를 따로 택해서 그저 버리고 나머지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건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그대로 이거를 집어넣어보면요, r 대신에 n-r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n-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 거잖아요. 그러면 n에서 n 빼는 거니까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니까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모에서 그냥 순서만 바꾼 거랑 똑같잖아요. 곱하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결국에는 같은 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조합의 수의 성질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성질인 거고, 얘가 제일 중요한 성질인 거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왜 이러냐고. 자, 뭐냐면요, n-1 cr-1이랑 n-1 cr이랑 더하면 ncr이 된다, 이제 이거예요. 네? 자, 이제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C0이랑 3C1이랑 뭐 4C랑 이렇게 쭉 더해서 100C 98까지 더해.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다 더할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이제 0인 거 같은 경우는 그냥 1이에요. 그쵸? 왜냐면 0팩토리얼도 1이고, 뭐, 저기 np0도 1이라 했잖아, 우리가. 그쵸? nc0도 1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로 고칠 수 있냐면 3C0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쵸? 3C0이나 2C0이나 둘 다 1이니까. 이렇게 고쳐놓으면 3C0이랑 3C1 이거 둘이를 더하면 여기서 n-1의 값이 3인 거고 r-1의 값은 0인 거고 r은 1인 거죠. 그쵸?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4C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둘이 더하면 이 공식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4C1이랑 4C 더해도 n-1이 4인 거고 r은 2인 거니까 n-1이 4면 n은 5겠죠. 그래서 5C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바뀌어 나간단 말이야. 5C, 그쵸, 5C. 그 다음 뭐 5C3이랑 더해가지고 6C3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 계속해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100C 97이랑 100C 98까지 이렇게 나와서 n-1이 100인 거고 지금 r은 98인 거니까 101C 98이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NCR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겠다 이거죠. 그쵸?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겠다 이건데, 그럼 그 서로 다른 N개를 우리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1, 2, 3 해서 N번까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이 N개 중에서 총 R개를 택할 건데, 그럼 R개를 택할 때 두 가지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이 N이라는 애를 반드시 포함해서 뽑는 경우와 두 번째, n을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러면 n을 포함하는 것의 개수는 몇 가지겠어요? 1부터 n까지 총 n개 중에서 이 n이라는 애를 포함해서 뽑는 거니까 이제 총 r개를 뽑아야 되는데 뽑는 대상이 되는 거는 n개 중에서 하나를 이미 뽑아놨잖아요?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n-1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중에서 n-1개 중에서 이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하나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돼요. r개를 뽑으려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n을 이미 뽑아놓은 거야. 응? n을 이미 뽑아놨으니까 n-1개가 남았는데 총 뽑는 r개의 수 중에서 지금 하나를 뽑아놨잖아요. 그럼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냐고. r-1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1c r-1을 하면 n을 포함해서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n을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해주면
이제 n을 제외하고 뽑을 거니까 n-1개 중에 뽑아야 되겠죠, 이것도. 근데 n을 제외하고 뽑는다 그랬으니까 몇 개를 뽑아야 돼요? r개를 뽑아야 되니까 n-1c r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요거인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게 ncr이랑 똑같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고, 뭐 이제 책에 보시면 이거를 그냥 아까 선생님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계산해서 증명을 한 부분도 있을 건데 그냥 참고해 보시고, 뒤에 이제 발전 필수 예제 2번을 보시면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근데 4명의 학생을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뭐 어디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총 몇 명이에요? 7명하고 5명이니까 12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했죠? 그래서 12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순서 상관없으니까 12시 4겠죠? 알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4 팩토리얼 분의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학년, 이거 계산할 때 4 팩토리얼이 뭐야? 4, 3, 2, 1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이거를 다 계산해서 약분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자, 4, 3, 12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2랑 10 약분해서 이게 5잖아요. 그쵸? 그 5, 9, 45 곱하기 11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약분할 거 다 약분해놓고 계산하세요. 참고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의 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던 문제들의 답과 단위가 달라. 막 몇백만 하고 나올 수도 있어. 800만 얼마씩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답이. 예? 다 계산해야 돼요. 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이것은 1학년 2명을 뽑으려면 7명 중에 2명 뽑는 거잖아요. 7시 그래서. 그쵸? 그 다음 2학년 2명 뽑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5C겠죠. 알겠어요? 자,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1학년만 4명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2학년만 4명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학년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7C4죠. 아니면 2학년 4명 뽑는 경우의 수는 5C4잖아요. 이거 둘을 곱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되겠죠. 그쵸? 뭐, 1학년과 2학년을 4명씩 뽑는 게 아니라, 1학년만 4명 뽑거나, 아니면 2학년만 4명 뽑는 거니까, 더 해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3번 보시면, 뭐라 했어요?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총 11명 중에서 또 4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자,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좀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특정한 2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2명을 뽑고 소방관 2명을 뽑는 게 아니라 특정한 2명을 뽑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생각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 2명을 정해 놓는 거야.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2명을 정해 놓으면 남은 몇 명을 더 뽑으면 돼요? 근데 총 4명을 뽑는 거니까 2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총 11명 중에서 2명을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몇 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야, 이제? 9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굿이. 알겠어? 네. 그렇게 하시고요.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1명씩 포함해서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아까 우리가 적어도 순열에서 적어도 다음이 하나는 오늘 경우를 구해라 그러면 전체에서 그냥 둘 다 모음일 경우를 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는 11명을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11명 중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11시 4예요. 그죠? 근데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1명씩 뽑는 거니까 전부 다 경찰관일 조건과 전부 다 소방관일 경우를 빼면 되겠죠. 전부 다 경찰관일 경우는 5시 4고요. 전부 다 소방관인 경우는 6시 4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빼주시면 된다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이제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2개만 이으면 무조건 직선이 되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직선은 점이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이렇게 긋는 거랑 이렇게 긋는 게 달라요. 이렇게 긋나 이렇게 긋나 다 똑같은 경우잖아요.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만 뽑으면 돼? 7개 중에서 그냥 2개의 점만 선택하면 그 2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72가 되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대각선의 개수는 한 n각형이다 하면 이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 빼기 3이잖아요. 그래서 꼭지점 n개니까 곱하기 n 해가지고 이거를 2로 나눈 게 이제 원래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육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조합 공식 이용, 육각형 맞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맞죠? 여기서 그 조합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을 구하려면 일단은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뭐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지고 이런 직선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C2일 거예요. 그쵸? 6개의 점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바로 이웃한 것끼리 연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몇 가지 있어요? 6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빼줘야 되죠. 대각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3분의 개수 6개를 그냥 빼주시면 하면 된다라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게 이제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특강을 보시면 분할과 분배라고 나와요. 자, 분할을 하고 분배를 한다.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10개의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5개 한 묶음 만들고, 그 다음에 3개 한 묶음, 2개 한 묶음을 이렇게 3묶음을 만들 거야. 네? 그러면 먼저 5개 한 묶음을, 묶음을 정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5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동시에 남은 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C 3인 거고,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서 그냥 2개 선택하면 되니까 2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묶음 만드는 경우잖아, 이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5개, 3개, 2개가 아니라 4개, 4개, 2개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개짜리 한 묶음, 4개짜리 한 묶음, 2개짜리 한 묶음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처음에 먼저 4개짜리 만드는 방법이 10C4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4개 만드는 방법은 남은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 이제 2개를 선택해서 이제 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서로 다른 10개가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처음에 이 4개 고를 때 1번, 2번, 3번, 4번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두 번째 4개 만들 때 5번, 6번, 7번, 8번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들 중에서는 처음에 4개 뽑을 때 5, 6, 7, 8번을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개 뽑을 때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뽑아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거야? 이거랑 이거가 서로 같은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1, 2, 3, 4, 5, 6, 7, 8 이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여기서 4개 뽑고 여기서 4개 뽑는 경우는 서로 바꿔서 뽑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게 되잖아요. 2개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2개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에는 2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아이고 뭐야 이거 9개의 물건이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이거를 3개, 3개, 3개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 그러면 처음에 3개 고를 때 9C 3이겠죠.
두 번째 3개 고를 때 남은 6개 중에 3개 고르면 되니까 63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고를 때 3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는데 방금 여기서 봤던 거랑 똑같지. 1번부터 9번까지 다 하면 1번부터 9번까지 다 하면 1, 2, 3, 4, 5, 6, 7, 8, 9 뽑는 경우랑 1, 2, 3, 7, 8, 9, 4, 5, 6 뽑는 경우랑 4, 5, 6, 1, 2, 3, 7, 8, 9 뽑는 경우랑 4, 5, 6, 7, 8, 9, 1, 2, 3 뽑는 경우랑 7, 8, 9, 1, 2, 3, 4, 5, 6 뽑는 경우랑 7, 8, 9, 4, 5, 6, 1, 2, 3 뽑는 경우가 다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세 묶음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에 서로 나눠줘야 되니까 3팩토리알 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묶음 수대로 이렇게 조합의 수를 써가지고 다 곱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같은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만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나 이게 이제 분할인 거고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한 다음에 뭐 서로 다른 3명한테 이 묶음을 나눠준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3팩토리알이겠죠. 3명한테 나눠주면. 그쵸? 이것도 3명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곱하기 3팩토리알. 여기도 3명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곱하기 3팩토리알이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문제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대진표 구하는 문제인데 중학교 때는 그런 대진표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엄청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거의 못 풀 정도. 근데 뭐 이건 거의 기본 문제예요. 593번 보세요. 자, 8개가 급이 참가한 축구대회 대진표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러니까 8강, 4강, 결승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방법을, 대진표를 구하는 방법은, 자, 대진표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 내가 어떤 팀과 경기를 하고, 그 어떤 팀과 경기를 해서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고, 또 결승에서 또 만날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인지 그런 그 대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1번부터 8반까지라고 했을 때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이렇게 대진이 된 거랑 네? 3반, 4반, 1반, 2반, 7반, 8반, 5반, 6반 이렇게 대진이 된 거랑 5반, 6반, 7반, 8반,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대진이 된 게 다 똑같은 경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1반과 2반, 그러니까 1반이 결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반과 2반이 경기를 해서 이기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또 여기서 3반과 4반 승자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결승전에서는 5, 6, 7, 반반 중에 이기고 올라오는 반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두 번째에서도 어째? 1반이 결승에 올라가려면 일단 2반 이기고 올라가서 3반, 4반 둘 중에 한 팀이랑 경기 붙어서 이기고 올라가서 5, 6, 7, 8반 중에 한 번 만나는 거잖아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한 팀이 어떤 팀을 고르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한 팀이 그 예선전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4강 결승까지 올라가는 그 대진 자체가 만나는 경우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팀을 만나게 될지가 다 똑같은 경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쓰는 거고요. 이제 어느 위치에 어느 순번에 대진이 되는 경우가 중요하다 했으면 그건 순열을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순번에 그 대진이 되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만날 팀들과 앞으로 경기를 붙을 팀들이 그 조합이 똑같으면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진표 작성을 할 때는 뭐냐면 제일 먼저 결승을 어떤 팀끼리 만날지를 봐야 돼. 자, 이 결승에 올라올 때는 이 네 팀 중에 한 팀이랑 이 네 팀 중에 한 팀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총 8팀을 갖다가 결승에 만날 두 그룹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8C4 곱하기 4C4 한 다음에 4, 4 똑같으니까 2분의 1 곱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4강 이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쪼갰는데 얘네들 중에서도 이렇게 쪼갰을 때 이 두 팀 중에 한 팀,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팀을 갖다가 두 팀으로 이제 분할을 하면 4C 곱하기 2C이고 그 다음에 2 똑같으니까 여기도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네 팀 같은 경우도 두 팀으로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C 곱하기 2C 하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책이나 다른 뭐 교재들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처럼 설명 안 하고 막 여기서 전체 뭐 8개 나열한 다음에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엄청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식은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승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4팀 쪼개고 그 다음에 그 결승 바로 직전 경기까지 했을 때 2팀 쪼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부전승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팀이 경기를 해요. 7팀이 경기를 한다 해봐봐. 응?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경기를 하고 얘네들이 해서 이렇게 결승에서 만난 대진표가 이렇게 짜져 있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결승 기준으로 쪼개서 몇 팀으로 쪼개야 돼요? 4팀, 3팀이잖아. 그러니까 7팀 중에 4팀 고르고 남은 3팀 중에 3팀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 순서가 바뀌면 다 다른 경우죠. 여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또 이 4팀을 갖다가 2팀으로 쪼개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C 곱하기 2C 하는데 이거 둘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3팀을 갖다가 2팀 한 팀으로 쪼개야 되죠. 그러니까 3C 곱하기 1C 1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뭐 이거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대진표 짤 때는 이 결승을 맨 처음에 결승 기준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쪼개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